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AI인데요. 시작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 선정 문제. 그러니까 왜 광주가 아니고 해남으로 갔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거기서 딱 끝나지가 않아요. 이 실용적인 결정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AI 전략, 더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와, 이렇게 엄청나게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주장으로까지 뻗어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면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우위 이런 걸 얘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길고 가요. 한 국가의 정체성, 심지어는 약간 신화적인 세계관까지 가져와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한국이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까지 가는데 그 논리의 폭이 상당하죠. 오늘 저희는 그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구체적인 지점부터 시작하죠. AI 컴퓨팅 센터. 왜 하필 바닷가인 해남이었을까요? 자료들은 의외로 답이 간단하다고 하는데 바로 물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물이 많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열과의 전쟁이에요. AI 연산, 특히 요즘 막 거대 언어모델 훈련시키고 하잖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쓰고요.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열로 바뀌거든요. 아, 이 열을 못 식히면 그냥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왜 바닷가에 짓겠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수도를 다 끌어다 써도 모자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냉각수가 그냥 강물이 아니라면서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같은 품질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륙에 짓는다는 건요, 결국 시민들이 마실 물이랑 AI의 컴퓨터가 쓸 물이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가뭄이라도 되면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는 해답을 바다에서 찾는 겁니다. 무한에 가까운 바닷물을 쓰는 거죠. 물론 소금기를 제거하는 기술 같은 게 필요하긴 한데 이건 이미 다 검증된 기술이고요. 그렇군요. 바닷물 냉각? 이건 꽤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 자료들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그냥 평범한 기술 보고서였을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AI 기술 개발의 선발주자,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애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1등하려고 막 혈안이 된 세상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뒤처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 자료의 논리는 정반대인 거죠. 너무 일찍 뛰어들면 시행착오 때문에 희생이 너무 크다. 대신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딱 두고 세계적인 기술 흐름이나 표준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바로 그때 한국이 들어가서 판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에는 한국 민족에 대한 아주 독특한 역할론이 있어요. 역할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생산자 역할보다는요,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게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해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들이 한국에 막 밀려 들어와서 압축 성장을 이룬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닦다가 거대한 벽을 만나서 좌절할 때 그때 나타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해법을 내놓는 DNA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그 비유가 되게 재밌네요. 약간 후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끙끙 앓다가 선배를 찾아오면 그 얘기를 그냥 끝까지 다 들어주고는 야, 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야 하고 핵심을 딱 짚어주는 그런 선배 역할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해결사 DNA라는 말이 뭐랄까 조금은 너무 운명론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민족이다 이런 것처럼요.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대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자료가 제시하는 건 과학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패턴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뒷받침하려고 더 강력한 비유를 가져와요. 바로 대한민국을 왕실에 비유하고 다른 나라들을 백성에 비유하는 겁니다. 왕실과 백성이요?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의 정확한 논리가 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바른 나라나 기업들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다 어떤 경지에 이르면 최종적으로는 왕실인 대한민국에 와서 그 가치를 점검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까다로운 시장과 문화의 필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세계적인 표준, 즉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신제품 낼 때 한국 시장 반응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그 사례를 드는군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 이런 일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말하는 거네요. 왕실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 의미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완성시키는 인증기관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왕실 비유가 곧바로 또 다른 비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바로 나무의 비유입니다. 인류 전체의 노력을 화려한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와 튼튼한 줄기에 비유하고요. 대한민국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비유하는 거죠. 가지와 줄기는 성과가 눈에 확 보이지만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근본이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지와 줄기는 스스로 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양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죠. 이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한국이 바로 이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전제가 붙네요. 이 뿌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오로지 가지와 줄기, 즉 인류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일해야 한다고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신들만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면 지혜가 막히고 일이 꼬이지만 인류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면 지혜가 샘솟고 일이 잘 풀리는 특성을 지닌 천손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천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현대 기술 전략에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홍익인간 사상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뿌리가 가지와 둥치를 건강하게 만들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뿌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스스로도 더 왕성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 바로 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남의 AI 센터가 바닷물을 쓰는 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인데 자료는 이걸 자연을 이용해서 문명의 한계를 푸는 어떤 한국적인 해결 방식의 상징으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인류의 근본 문제를 푸는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시킨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역할론 속에서 평범한 개인인 나는 AI를 어떻게 대하고 써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를 두려워하거나 경쟁 상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능한 비서 그리고 지혜로운 멘토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연습이요? 그렇습니다. 몇 년 뒤에는 AI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시대가 온다고 단언해요. 우리가 지금 GPS 없이 운전하는 거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요. 그래서 매일 AI랑 대화하고 질문하고 일을 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AI를 내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 나온 비유가 또 굉장히 도발적이었어요. 박사 1000명보다 AI 한 대가 낫다. 이 주장의 근거가 뭐였죠? 그 이유가 이 자료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데요. 인간 전문가, 그러니까 박사 1000명을 모아놓으면 각자의 지식과 주장은 물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욕심과 자존심, 즉 에고가 있어서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자기 목 챙기기 바쁘다는 거죠. 하지만 AI는 그런 사적인 욕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용자인 나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100%의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협업이나 집단지성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 전문가들이 막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AI가 사심 없이 일한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그게 항상 인간의 협력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건 이 자료의 주장이 가진 하나의 맹점일 수도 있어요. 자료는 인간의 이기심을 딱 전제로 깔고 AI의 순수성을 극대화해서 대비시키는 경향이 좀 있죠. 아마도 AI라는 도구의 본질적인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강력하고 사심 없는 도구를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를 그냥 검색 도구나 리포트 쓰는 기계로 쓰는 걸 넘어서 이걸로 뭘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창작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컨텐츠와 문화를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AI랑 협력해서 책을 한 권 쓰라는 거예요. AI 시대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요. 아,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관점과 철학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런 거군요. 그 작품의 예시로 바른 가정생활 문화, 바른 사회생활 문화, 바른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들었고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정리해서 세상에 제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존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답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 답을 담은 책과 문화 콘텐츠, 즉 작품을 한국인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내고 세계에 제시해야 한다. 이게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입지 선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뉴스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명사적인 역할과 개인의 삶의 방향까지 넘나드는 거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바닷물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에서 인류라는 나무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지는 그 논리의 전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기술을 그냥 효율과 생산성의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까지 확장해서 보는 관점이었죠. AI를 남보다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해답으로 제시된 왕실이나 뿌리 같은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낯설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의 주장은 분명 일반적인 기술 전략 보고서와는 결이 다르죠. 어쩌면 기술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민족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하나의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자료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AI라는 강력하고 사심없는 조력자가 생겼을 때 당신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의 주장처럼 당신의 삶과 경험을 녹여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